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자, 오늘 그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죠. 기자들하고 향후 그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서울 부동산이 꿈틀꿈틀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냈죠. 제가 지금 여러 번 김현미 장관의 그 독특한 성격, 성향, 강고한 기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현재 부동산 정책은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주창했던 대출 규제 이것이 풀리거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극심하게 침체돼서 어떤 재정 부양 정책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양도세를 완화한다든가 기존에 정부들이 반복했던 침체와 화랑기를 거치면서 내걸었던 대책들을 이번에도 현재 뭐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이거에 대한 원망 섞인 그 다음에 국민들의 무슨 절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 후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부동산 침체 상황은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제가 누누이 반복을 했었죠.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과연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냐 뭐 기대도 했는데 전혀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을 한번 텍스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김현미 장관은 아직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 국회의원 출마가 할지 아직 뭐 불확실하지만 총선 때 물러나더라도 그때까지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뭐 부동산이 다시 기지개를 편다, 이런 논란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거 없다. 그냥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국지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작전주라고 할 수가 있죠. 분위기 띄워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어떤 뭐 치고 빠지기의 그런 요런 작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간단히 뭐 텍스트 보고 김미 장관이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현미 장관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제 블로그고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요. 현재의 부동산의 불경기 침체를 타개하는 방법은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김현미 장관이 저승사자죠. 이는 흡사 교육부 장관이 100년 만에 연세대 고려대 등 사립대학교에 교육감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비슷하죠. 현재 교육부 장관이 여자죠. 누구입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죠. 보통 여성 관료, 여성 장관은 대부분 유약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성 장관이 강성이다 그러면 오히려 남자 장관들 관료들보다 한 10배 이상 강성인 것 같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이 그래서 여지껏 기존 대책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을 뜯어 고치거나 또는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강력한 의지를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현재 시점에 서울 부동산이 뭐 바닥을 치고 있고 다시 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흡사 뭐 주식의 작전 세력, 그 다음에 작전주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뉴스를 띄움으로써 어떤 돈은 많고 전주들을 한번 들어와서 내 물건 한번 털고 뜰려는 그런 분위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울은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은 현재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뭐 정부 입장이라든가 대출 규제가 풀린다면 이것이 진정한 바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 국토부 장관이 바뀐 것도 없고 대책이 전혀 바뀐 것도 없고 하는데 급격하게 뭐 부동산 경기가 분위기가 반전을 한다,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인 이유는 당연히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의 해소 없이는 어떠한 부동산 뉴스도 속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김현미 장관이 최고의 천사지만 다주택자들이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떤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김현미 장관이 상당히 적개심에 불타겠죠. 꼴보기 싫을 겁니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까지 누누이 반복해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가 나빠지고 세수가 줄어들면 결국 부동산 정책을 후퇴해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을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이 그렇게 반복되어 왔죠.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스터디라든가 뭐 한 70만 80만 명 되는 카페에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암약해서 투자자들 그다음에 투기꾼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현재 부동산 정책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극심한 침체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하면 김현미 장관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경기 부양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에 후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불사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김현미 장관이 일산 국회의원이죠. 다음 총선 내년 2020년 총선에 참여하고자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뭐 다시 뭐 8월 달에 국토부 장관을 개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그 분위기를 불식시켰죠. 뭐 이현수인가요? 김현수인가요? 김수현인가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펼쳤던 분이 다시 뭐 복귀를 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불식을 했죠. 자신이 계속 국토부 장관 할 거라고. 또 그다음에 3기 신도시는 김현미 장관이 뭐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불만도 토로하고 하지만 원한대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강력한 교통정책과 개발정책으로 이런 불만들을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창릉지구가 완성을 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일산 신도시의 몰락은 피하지 못할 것 같다. 오늘 김현미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 자, 김현미 장관의 인터뷰 발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모든 발언, 특히 부동산 정책, 어떤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는 뉴스보다도 어떤 정책 집행 결정권자, 집행권자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이 가장 신뢰성이 있는 정보죠. 뭐 그것을 재가공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뭐 부동산 평론가들이라든가 뭐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의견 참고는 하시되 그 사람들은 한번 가공된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도지사들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들의 의견 입에서 나온 말들이 오히려 1차 정보고 가공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 자기가 국토부 장관 배지를 버릴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저는 이 딱 말 듣고 포기했습니다. 부동산의 재상승, 뭐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현재 공공택지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택지 분양까지 확대해가지고 분양가를 좀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나타내셨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실질적으로 자가주택 비율은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서울의 집값을 좀 잡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혀질까요? 일정 부분 뭐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울 서북부 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그 3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불만이 많으니까 거기에 교통대책, GTX A 노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방송 영상밸리 이런 특구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창릉지구에는 스타트업, 벤처 특구, 이거 경제 특구를 조성해서 직주 근접형 신도시,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의 주민들도 약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뭐 이런 개발 정책도 같이 뭐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창릉지구가 뜨게 되면 일산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창릉지구로 엄청난 인원들이 빠져나가겠죠. 아무리 뭐 개발 정책을 내놓더라도 일산 신도시에 전면적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산 신도시는 죽음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소름이 끼쳤는데, 다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정책을 활용하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부동산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부동산을 띄웠죠. 그 다음에 세수 확대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거나 해가지고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도루묵으로 되는 이런 정책의 조삼모사, 조변 섞개 뭐 이런 일들이 많았죠. 김현미 장관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돕기가 어렵죠. 부동산 정책을 아마 내년 총선 때까지는 그냥 죽었다 복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을 접고 고난의 행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처럼 무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하는 정부도 흔치 않습니다. 다음에 정권이 누가 들어섰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무주택자의 천국인 정부는 들어오기 힘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상당히 잔인하죠. 그리고 간사하기도 하고, 집값이 오르면 또 정부 공격하고, 집값 떨어지면 또 공격하고, 무주택자는 정부를 또 찬양하고, 또는 반면에 또 다주택자들은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또 공격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자체가 약간 서민들, 일반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일면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현미 장관의 의지가 여전하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는 현 상태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